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데,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효과도 많이 없을 뿐더러 반영구 제모라고 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면도보다 훨씬 간편하고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건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하기 때문에 좋은 쓰면은. 선생님은 혹시 레이저 데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수염 자라는 게 짜증나니까 해봤죠. 저도 해외 일정 같은 데 가면은 면도기 안 챙겨갈 때가 있어요. 근데 호텔마다 면도기가 비치된 데가 있고 비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귀찮은데 편의점 가서 사갖고 오기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린새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별로 깔끔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모를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면 요즘 병원에 레이저 데모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엄청 많죠.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거의 없는 시술이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산적 같아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면도를 해도 거뭇거뭇하게 남아요. 그래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비치거든요. 그런 색소가 있는 것들 때문에 제모를 되게 많이 받으려고 하시죠, 요즘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20, 30대 남성분들 레이저 데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이저 데모를 했는데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털의 굵기, 털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왜 만족을 못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에 남성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면도, 왁싱, 레이저 제모 어떤 걸 선택하느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면도는요, 말 그대로 날을 이용해서 툭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털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굵어지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면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털이 점점 굵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칼이잖아요. 얼굴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막 쉐이빙 크림 같은 거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쉐이빙 크림도 피부에 건강하진 않아요. 피부에 자극되는 성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면도도 사실 자극이고 쉐이빙 크림도 자극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약해질 수 있다. 장벽이 깨질 수 있다. 면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는 왁싱이에요. 왁싱하면은 되게 오래 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까지 빼내는 거예요. 툭 하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있죠.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왁싱이 효과가 오래 간다고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 왁싱에 의한 자극이 면도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얘는 일순간에 깨끗해져 보여요. 털이 완전 벗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해져 보이지만 피부 자극은 사실 덜 세요. 그래서 혈관이 찢겨가지고 피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털이 날 때 겉에는 지금 안 막혀 있잖아요. 근데 털이 있으니까 안 막히는 거예요. 털이 없으면은 이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왁싱을 하고 난 다음에 각질 제거 꾸준히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털이 자라다가 못 나오면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계속 각질 제거한다고 피부에 좋을까요? 당연히 피부 내구도 깎아먹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왁싱 하게 되면은 잉그로운 헤어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잉그로운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색소가 남고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왁싱을 하게 되면은 면도보다 훨씬 간편하고 한 달 동안은 편하다. 근데 이러한 피부에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저 제모 말씀드릴 건데,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뭐냐면요, 모근의 밑에 혈관들이 있거든요. 혈관들이 이어져서 여기 모근을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근을 아예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해야지 죽어요. 그리고 모근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기, 휴식기, 퇴행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장기일 때 이 혈관들이 잘 연결돼 있거든요. 이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모근마다 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저 제모는 여러 차례 해야 돼요. 그리고 레이저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 유발이 가능해서 얘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건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잘하기 때문에 영구 제모는 레이저 제모밖에 없다. 그러면은 연구 데모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 딱 받고 나면 평생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반영구 제모라고 해요. 왜냐면은 평생 안 날 수도 있는데, 여기 모낭에 보면요, 옆에 피지샘 같은 게 있어요. 기름을 공급해주는 피지샘인데 이쪽 부분에 줄기세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근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모근이 다시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죽였잖아요, 이 옆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이 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같은 데서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모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털이 사라진 분들 보면은요, 5년 몇 년 지나도
안 나요. 근데 주변에 한두 개씩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모근이 살아난 거보다는요, 새로운 모근이 자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덥수룩해 다냐,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구제모지만 거의 영구제모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성분들은요, 되게 좋아해요. 일단 깔끔해 보인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아침에 면도 안 해도 된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남성분들은 특히 피부 관리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좀 많이 하게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처럼 꼼꼼하게 잘 관리 안 하거든요. 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로 수염 라인 따라서 모낭염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면도 때문에 그래요. 면도하면서 얼굴에 계속 자극 주죠. 자극 주니까 모낭염 생기는 거야. 모낭에 염증,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면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 그래서 까뭇까뭇하게 색소가 남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왜 생기냐? 첫 번째, 피부가 약해서. 두 번째, 면도를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면도를 안 해잖아요. 면도를 안 하면 또 안 생길까요? 털이 자라면은 모낭염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균들이 서식하고 땀 차고 이물질들이 끼기 때문에 그것도 모낭염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면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면은 모낭염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레이저 제모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질 좋은 일회용 면도기를 매일매일 사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자를 때 역날로 하면 안 됩니다. 정방향으로 해야 돼요. 역날로 하면 당연히 더 잘 잘리죠. 근데 정방향으로 해야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면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새 면도기를 사면은 모낭염이 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뿐이지 자극을 아예 없앨 수 없다. 이런 분들 근데 레이저 제모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장님 모낭염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레이저 제모 하다 보면은 부작용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화상이에요. 왜냐면은 레이저 제모라는 게 뭐예요? 열 에너지를 줘서 모근을 죽이는 건데, 열 에너지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가 세게 나간다 그러면은 화상 무조건 생깁니다.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화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화상 깊게 생기면은 100% 흉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될 부작용 중 하나죠, 레이저 제모에. 그러면 레이저 제모는 몇 회 정도 받아야 완전히 제모가 돼요? 이거는 진짜 편차가 너무 커요. 왜냐면은 털의 색, 그 다음에 기계 종류, 좋은 기계가 잘 됩니다. 그리고 피부색, 그리고 털의 굵기, 그 다음에 모근의 촘촘함,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피부의 재생 능력, 이거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통 5에서 한 10회 정도 사이면은 대체적으로 좀 되고요. 남성분들은 10에서 한 15회. 근데 털이 좀 굵으신 분들은 20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선이면은 거의 다 제모가 됩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털이 나는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털이 색이 진할수록 에너지를 강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 있잖아요. 그 색소에 반응하는 레이저를 맞춰가지고 모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흰 털은 그래서 제모가 안 돼요. 밝을수록 에너지를 적게 먹기 때문에 제모가 안 돼요. 그래서 검은색일수록 당연히 제모는 잘 된다. 그리고 기계 종류에 따라서 제모의 효과가 다르고요. 피부색, 왜 피부색이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내 피부가 어두워요 그러면은 털에 안 들어가고 피부에 먹어요. 그래서 흑인일수록 레이저 제모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근의 굵기, 당연히 굵을수록 에너지는 강하게 받지만 모근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모근의 촘촘함, 왜 촘촘함이 중요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넣을 때 동그란 느낌으로 쌓여. 근데 모근이 촘촘하면은 에너지를 먹는 애들이 나눠 먹겠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한 개 한 개 들어간 게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할수록 결국에는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피부 재생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모근도 재생이 잘 돼요. 그러면은 제모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제모의 횟수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통째 종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색이 어두우면요, 레이저 많이 먹죠. 더 아파요.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통증도 다르고요. 그리고 털이 촘촘하고 굵고 많을수록 아파진다. 그래서 주로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더 아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민한 부위가 있고 예민하지 않은 부위가 있어요.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 같은 부위나 이런 부위는 예민하거든요.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는 약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위 따라서도 통증의 정도나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저 제모를 받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관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레이저 제모도 결국에는 피부 자극이에요. 이 피부 자극을
자극 생기면은 염증이 생길 반응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피부 자극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레이저 제모하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세안을 한다. 각질 제거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털 자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는데, 레이저 제모를 받으면은 약간 물 먹어요, 레이저 때문에. 그래서 털이 굵어져요, 3일 정도가. 근데 털을 면도하려고 하면요, 굵죠, 잘 안 잘리죠, 세게 긁다가 상처 생겨요. 그래서 면도 잘 안 돼가지고 상처 생기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 제모하고 나서 너무 이제 중요한 약속 아니면은 면도하지 마시고 2, 3일 뒤에 면도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자극이 생겼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모낭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이미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염증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염증이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좀 가라앉히는 게 낫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을 드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생크림 같은 거 있죠, 마데카솔이나 아니면은 병풀 추출물 들어가 있는 크림 있잖아요, 시카 성분 들어간 거, 아니면은 판테놀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면은 피부 진정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 후에 피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가정용 제모기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맞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용 제모기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옛날에 IP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빛의 파장대를 넓게 써가지고 레이저를 쏘는 건데, 그거를 출력을 약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가정용 디바이스거든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출력을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내 피부에 맞지 않게 제모 기계를 써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잘못 써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제모기 굳이 안 쓰라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정용 제모기 한 개 사가지고 할 정도면요, 만약에 온몸을 다 제모를 한다고 해요,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등 같은 건 본인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모 될 때까지 들인 노력이나 가정용 제모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냥 병원에서 레이저 제모는 하는 게 더 편해요. 되게 힘들고 귀찮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효과가 일단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용 제모기가 인기가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한동안 반짝했다가 이제 병원 안 가도 돼서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제모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다. 왜냐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 부작용 돌리는 게 제모 기계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들도 찾고 있는 제모 시술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모 시술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면도와 왁싱과 제모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모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옆에 수염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